좋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직면한 문제를 날카롭게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해결하는 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를 직접 찾아가는 디 애드벤처 프로젝트, 오늘은 이노레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노레드를 17년 전에 창업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노레드 김홍규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부터 창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흥망성쇠 없이 수직 상승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브랜드로부터 듣고 있어요. 저도 이노레드가 잘한다는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듣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비결이나 공식은 어떤 걸까요? 이노레드 이름 안에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노베이션 케이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마다 사실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그 안으로 접근해 가다 보면 계속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도 계속 그 이노베이션 스피릿을 찾으면서 이노레드를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많은 광고 대행사들, 광고인들이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정말 멋진 광고를 만드는 거에 포커스하고 있다면 이노레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데 좀 더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뭔지,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결과까지도 같이 궁금해하고 추적하면서 결국 그 결과를 올리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게 이노레드가 당연히 부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의 이런 활로를 타고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대행사들은 크리에이티브 자체를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스토리텔링이나 반전을 준다던가. 제가 느낀 점은 이노레드는 정말 숫자를 보고 비즈니스를 같이 영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점을 CD님께서도 만드실 때 좀 염두에 두고 크리에이티브를 내시는 편인가요? 사실은 이제 워낙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작을 염두에서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과업과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창기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임팩트가 있었는데 결국은 세일즈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되게 행복하고 그게 온에어 됐을 때 즐거웠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후속으로 캠페인이 이어지기에 서로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첨언하자면 사실 광고인들은 상을 받고 싶어하고 또 깐느에서 라이온즈를 받는 게 꿈일 거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부산 국제 광고 마케팅 제를 즐기는 것을 상상할 텐데요. 사실 그런 낭만 뒤에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냉엄한 비즈니스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죠.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골도를 하고 있는데 상을 받는 크리에이티브만 나온다면 사실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많은 간극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좋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직면한 문제를 날카롭게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해결하는 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레드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매일마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첫 번째 질문부터 브랜드가 엄청 선호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캠페인 아시안 퍼시픽에서 네. 올해 독립대행사 상 플러스 네. 기업 문화가 좋은 상까지 두 개를 동시에 탔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분위기가 좀 삼엄할 수 있고 분위기를 좋게 가면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받은 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하시는 입장에서 CD님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 회사. 상 받은 것만 보면 되게 좋은 회사. 비즈니스의 현실이 냉엄한 것처럼 그렇죠. 저희 크리에이티브 현실도 사실 냉엄한 냉정하죠. 부분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반면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좋은 문화가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내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고
저 리더십들도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 구호로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개별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욕구나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초들이 되게 다른데 그런 것들이 배려와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의견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안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단순했던 생각이 고도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결국은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리크루팅 사이트나 블라인드를 네. 한번 보고 오는 편이에요. 그 네. 기업 문화를 좀 알고 가려고. 했더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점을 넘어요. 그 이노레드가.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더니 기업 문화가 안 좋다는 얘기가 없어. 기업 문화 너무 좋고 수평적이고 이런 댓글이 본인이 다시는 건가요? 되게 너무 일관되게 네. 너무 좋은 회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를 염두에 계시고 있어서 뭐 나온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문화라는 것이 창업 첫날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광고인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의뢰 포지션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인데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노레드라는 회사 플랫폼이 광고인들이 정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정말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것의 가장 근본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런 문화는 제도를 통해서도 설명이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2시간 지각하게 해주는 거, 분기마다 한 번씩 엄마의 날, 아빠의 날을 주는 거, 월요일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금요일 날도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제도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세기, 그리고 회사가 이런 내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회사로부터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전감, 이런 것들이 뭔가 구성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시간을 저희 그 공동대표와 제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비딩 얘기로 좀 넘어가고 네. 싶어요. 비딩이 사실 런랩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의 네. 이유다, 목숨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노레드가 되도록 비딩을 좀 지향하고 네.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나 비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딩은 많은 에이전시들이 일을 수주하는 정말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광고회사들이 업을 확장하기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레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딩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들께서 저희를 오랫동안 믿어주고 롱텀으로 일을 맡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14년 동안, 존슨앤존슨은 17년 동안 창업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정관장도 8년 동안, 빙그레, 동서식품 같은 정말 훌륭한 탑 브랜드들이 이노레드를 계속 선택해 주셨고 사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데는 저희가 그만큼 또 비즈니스 결과를 안겨드렸기 때문이라는 약간의 자랑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노레드가 비딩을 좀 사실 지난 6년 동안 연 평균 30-40개씩 캠페인을 라이브 시키는데 그 중에서 한 3-4번 정도만 비딩을 참여하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넌 비딩으로 네.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비딩을 좀 안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좀 나눠드린다면 사실 비딩을 하면 이게 현재 프로젝트보다 비딩에서 앞으로 수주해야 될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현재 프로젝트는 이미 우리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잡은 물고기. 물고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잡을 미래 물고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딩이 더 중요해서 A급 팀, 그렇죠. 좋은 디렉터가 이 비딩 프로젝트를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맞죠.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금 하이라이트 못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팀들이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한 게 보통 랩업 미팅이라고 하죠. 네. 캠페인이 끝나고 광고주와 이제 광고 대행사가 미팅을 할 때 좀 가벼운 미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잘된 캠페인이면 너무 좋았습니다.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에 뭐 기회 되면 같이 해요 하고 뭐 술 먹는다던가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노레드는 제가 알기로 그 미팅이 엄청 중요하고 포커스를 많이 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랩업이 어떻게 다른 대행사와 다르게 진행되는지 준비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CD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일을 하고 단기로 그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딩을 통해서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사실은 결과 리포트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냥 마무리되는 걸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다음에 또 만날 사이인 거죠. 제가 이 프로젝트가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잘 안 됐으면 잘 안 된 걸 가지고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다음의 과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 리포트가 넥스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 리포트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그럼 이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이번에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는 태스크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죠. 사실 파이널 리포트는 CMO들이나 마케팅 팀장들은 사실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뻔하게 에이전시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네.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말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파이널 리포트가 아니라 넥스트 피치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이 파이널 리포트를 접근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광고 업계에서 좀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구글에서 핵심 임원 중에 한 분이었죠. 김태원 님이 이노레드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분이 여기에 오게 된 계기가 뭘까? 도대체 어떤 매력을 느끼고 오셨나? 또 대표님은 어떤 설득 작업을 하셨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김태현 대표님과 저 이노레드와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아주 짧은 관계가 아니에요. 17년 전에 이노레드 창업 초기 그가 구글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초기에 저희가 같이 만났었고 유튜브의 성장을 함께 그는 구글의 사이드에서 저는 구글의 핵심 파트너인 이노레드 사이드에서 저희가 유튜브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엄청난 신뢰 관계가 쌓였었고요. 이노레드가 매년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마케터들을 초대해서 하는 체인지 컨퍼런스라는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 10년 동안 발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작년에 갔잖아요. 작년에 오셨었죠. 가서 네. 제가 어느 이 컨퍼런스를 가도 네, 그거 올리지 올려줬잖아요. 않아요. 네. 뭐 감명받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저 김태원님 강의 알지도 바로 못하셨어요. 포스팅했잖아요. 네, 맞아요. 브랜드에서 기업에서 이분 무조건 모셔서 초청해서 강의 들어야 된다고 바로 올렸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강의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분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저희 영어 이름으로 테드라고 부르는데 테드가 이노레드에 오신 것은 그 김태원이라는 테드라는 인물의 인사이트를 그 위에 이노레드를 얹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그간의 경험, 그래서 쌓아왔던 인사이트 위에 이노레드가 올라가면은 저는 훨씬 더 커다란 임팩트를 시장 내에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였어요. 네. 오늘 금요일이지만 금요일은 재택 근무 중이신데 네. 오늘 또 응원한다고 잠깐 오셨어요. 네. 얼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세요. 잠깐 지나가 주시죠. 바쁘니까 네. 말하지 방금 말고. 오셨거든요. 문워크. 네, 지나가셨습니다. 테드. 이노레드의 캠페인들, 작품들 보면 모든 영역에서 다 성공한 캠페인들이 너무 많고 뭘 잘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는, 오히려 못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잘하는 게 뭘까, 스페셜티가 뭘까 걱정될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CD님께서 몇 년 동안 이노레드에 함께 몸담고 계신지와 기억나는 캠페인들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본인이 뭘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 일했는지도 사실은 그렇죠. 셈하면서 지내지 않았는데 그렇죠. 13년이 좀 더 넘었다고 더라고요. 그래서 꽤 정말 오래 여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억에 남는 거는 BMW의
100주년 캠페인이 기억이 납니다. 알죠. 퍼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타이틀이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BMW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광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지금 차 못 타세요?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이라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BMW는 드라이빙이 즐거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차를 정말 드라이빙하는 즐거움 제일 많이 느낄 사람 누굴까?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 그게 이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도 굉장히 차를 좋아하는데 그가 사실 운전을 할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을 차에 태워서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으로 BMW의 조이를 표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준비했는데 이게 또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처음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아이가 핸들 가지고 놀 수 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진짜 운전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이제 제작사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적 레퍼런스에 대한 또 인풋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 팀, 또 캠페인 팀에서 아이디어를 더하고 제작사가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협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로 이 캠페인 진짜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 뭐 최근 것도 좋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진행했었던 캠페인들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버거킹 캠페인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들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도전으로 수제 버거급의 굉장히 고퀄리티의 햄버거를 만들었던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라인이 새로 출시되면서 이 캠페인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제품을 가운데 두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욕구가. 그렇죠.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성을 다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햄버거가 도전하는 시장,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흔히 이제 수제버거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지만 오히려 히든해서 접근해보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캠페인이 준비가 됐고 오히려 약간 저격하는 듯한 I'm the King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타이틀로 캠페인이 준비가 됐고요. 또 이런 노력들 굉장히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전에 이제 사실은 가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빌드업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하고 그게 사실은 짜잔 버거킹이었어라고 하는 설계 자체가 공수가 많이 들어간 그런 작업이었는데 또 시장에서도 또 매출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버거킹이 작년에 엄청 이슈가 됐던 게 와포가 사라진다는 네네. 캠페인을 해서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고 열렬 팬들한테는 좀 많이 질타도 받고 했지만 저도 다뤘어요 사실. 네. 제가 다뤘던 이유는 제가 만우절 캠페인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요게 시점이 만우절이었으면 너무 완벽한 캠페인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며칠 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안 맞았거든요. 요 비하인드랑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캠페인은 잘 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조심스러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캠페인에 대한 비하인드인데 왈도님도 그때 시점에 이게 만약 만우절에 맞닿아 있었으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걸 계획할 때부터 만우절은 무조건 비껴나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계획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속이는 효과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만우절은 정말 이게 속인 거구나가 그쵸. 바로 뻔하죠. 사실은 언베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비껴나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와퍼를 사랑하는 그룹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 생각보다는 훨씬 넘어간 거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버거킹 그 마케팅 팀 CMO 님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맛, 이 와퍼의 맛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 본질 외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볼드하고 조금 더 용기 있게 파격적으로 가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왈도님 잘 아시겠지만 버거킹의 DNA를 그 용기로 좀 발현하고 계셨고 그래서 와퍼가 실제로도
40년간 판매되던 기존 시즌 1의 와퍼가 문을 닫는 거였고요. 그렇죠. 새로운 레시피가 30몇 년 만에 시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관식, 새로운 왕이, 와퍼라는 왕이 새로 나온다라는 것으로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시즌 1의 종료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어서 사실 많은 마케터들과 또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사실 마케팅 팀과 또 이노레드 팀은 비교적 그 안에서 평온하게 이 캠페인을 끝까지 책임 있게 전개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정말 감사하게도 맛이 있었던 거예요. 뉴 와퍼가 정말 맛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작년에도 매우 좋은 비즈니스 성적을 거두셔서 사실은 버거킹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판매량이 네, 잘 나왔나요? 많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캠페인. 네. CD님이 이 아이디어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반향이 네거티브하게 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사실은 그리고 그게 브랜드한테 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마케팅 활동이나 브랜드가 광고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소 냉소적일 수 있죠. 좀. 몰입을 많이 하신 걸 수도 있고 정말 그 브랜드를 사랑하셔서 그런 반응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했었던 캠페인 자체가 너무 지나친 파격이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햄버거 같은 브랜드는 조금 더 친근하고 또 재밌고 또 장난꾸러기처럼 대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있는 사실 시도였고 그걸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많은 부분 감수하셔서 같이 해주셔서 사실 나올 수 있었던 캠페인인데 만우절에만 그게 가능해야 되냐고 한다면 조금 오히려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때도 있어요. 조금 더 재미있게 브랜드를 즐기는 방법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나라에도 재미있는 캠페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점에 와퍼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보통 광고 대행사가 굿즈를 제작하는 팀이 있거나 굿즈를 만들진 않잖아요. 외주를 준다던가 이런데 특이하게 이노레드는 직접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생성된 계기랑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굿즈나 제품이 있으면.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광고 회사 안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 팀, 프로덕트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팀을 8년 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이노레드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런 피지컬 익스피리언스, 브랜드들의 어떤 공간이나 또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굿즈를 넘어서서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바나나 맛 우유랑 바나나 맛 우유를 딱 결착하면 소화기처럼 뿌릴 수 있는 유형의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5개 종류의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40여 년 된, 이제는 50년 됐죠. 이 바나나 맛 우유를 G세대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피지컬 익스피리언스를 줘서 바나나 맛 우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브랜드처럼 느껴지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5천만 명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 동화책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프로젝트인데 리바이 포유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에서 만든 2권의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한 비밀. 이건 이제 아기들이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물어볼 때 참 이게 민망한데 그때 읽어주는 동화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이 책은 미혼모를 위한 책인 거예요. 미혼모는 아빠라는 존재를 이제 생략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화책을 화장품 브랜드가 만들었는데 이 미혼모들을 케어하는 책을 만들므로써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잘 담아낸 그런 멋진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의자, 이 3.3이라는 의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보면은 간병인들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자리가 있고 간호사도 자리가 있는데 간병인분들은 항상 간이 침대에 잠깐 앉아서 밥을 드신다거나 앉아 있을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얇게 폴더블하게 3.3cm로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업무 일지도 적을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이 공간을 선물해 드렸던 3.3이라는 서비스에 굉장히 멋진 이게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3.3이 또 브랜드랑 연계되는 숫자. 맞습니다. 3.3 자체가 브랜드고 못 받은 세금을 청구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권리를 find your right 해주는 거죠. 딱딱딱 강경인의 이어지네요. 잃어버린 권리. 프로덕트까지. 업계 화두가 AI예요. 키워드 AI,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AI가 광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또 모습으로 변할지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과 관련된 테마, 키워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웨이브를 탔던 것 같아요. 뭐 VR, AR, MR,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까지. 어떻게 보면 AI의 큰 흐름이 지금 굉장히 파도로 와 있지만 또 너무 그 업에 대한 본질마저 바꾸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큰 변화가 일어날 때일수록 업의 본질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 업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진폭이 빠르잖아요. 네.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냥 빠르게 변화하다 보면 그냥 그 겉핥기로만 AI를 배우고 이걸 적용하려다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당연히 광고 분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트래킹을 해봤을 때 30%의 프로덕티비티를 더 효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경도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정말 사람다운 땀 냄새 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본질 위에 AI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노레드는 사실 AI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고 김태현 대표가 와서도 AX를 정말 중요한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아끼고 싶어요. 저희가 먼저 완전히 AX가 체화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레벨이 먼저 되고 싶고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저희한테 AX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다면 이노레드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에 문을 두드리시고 한번 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꿈꾸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를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고 자기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나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그냥 대표가 아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잡을 구하는 이 과정은 재밌는 일이고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지만 아주 신성한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이실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영어로 이게 유키즈에도 나왔었던 건데 내가 어디서 일한다 라는 것을 I'm working for InnoRed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다면은 지금의 시대는 I'm working with InnoRed 라고 표현할 수 있는 for의 시대에서 with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원하는 인재 상한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그 회사와 또는 거기의 리더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도 궁금해하고 오히려 인터뷰 때 더 많은 질문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잠깐 그들의 면접을 멈추고 의견을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광고인들, 질문을 할 수 있는 광고인들이 꽤 많이 또 진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CD님도 고맙습니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유퀴즈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는 핑계고를 봤는데 네. 거기에 송은이 씨가 나온 편을 봤어요. 근데 이제 송은이 씨가 무슨 검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예 그에게 개그나 유머에 관련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송은이 씨가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예능인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시고, 근데 또 핑계고의 개주님이 유재석 님도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상을 20개를 받으시는 최고의 예능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케터나 광고인으로서 뭔가 자질적으로 어떤 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시면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분들이 예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자질이나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은 내가 그 일을 되게 하고 싶고 꿈꾸고 즐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도전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브랜드 또는 이 인더스트리랑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특정 브랜드나 인더스트리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임팩트 있는 캠페인을 많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트렌드에 민감한 카테고리가 더 많이 저희를 찾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 F&B나 그렇죠. 뷰티나 이런 브랜드들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카테고리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브랜드나 카테고리의 경험이나 이런 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적다 보니까 저에게도 도전적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은행이라든지 뭐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오히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전 좀 새로운 걸 그분들과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기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태 본다면 이게 결국 슬로우 무빙 인더스트리도 그렇죠. 저희가 이노레드의 문제 해결 역량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김태원 대표의 합류로 더 넓어지고 있는 이노레드의 어떤 업에 대한 확장, 세계관의 확장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저희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했던 영역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장시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이제 끝나는 이때쯤에 제가 좀 풀렸거든요. 저도 사실 실물을 되게 뵙고 싶었던 왈도님. 실물 어떠셨어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 왈도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나 이 광고의 외연 그리고 마케팅의 외연도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마케터, 광고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미 구독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또 저희 구성원들도 오늘 왈도님 오셨다고 해서 막 팬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신의 변화가 항상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왈도님의 컨텐츠 통해서 또 이노레드와의 또 새로운 세계관과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더스트리 또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노레드 지금 채용 중인가요? 아니면 상시 채용? 아니면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다? 어떤가요? 지금 활발하게 상시 채용이 모든 분야에서 진행 중입니다. 대행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노레드가 첫 번째 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